자, 오늘은 여섯 번째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료 강의를 따라오고 있는데, 무료 강의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노량진에서 강의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면 자세했지,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도움을 주고자 또 기양하는 것,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고 무료 강의를 통해서 경찰학을 고독 좀 하시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2조 징계, 정의가 있습니다. 자, 징계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수업을 하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라 그러고, 감봉과 견책은 가벼운 징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정직, 감봉, 견책. 정직도 경징계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교재 순서를 정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5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조 관련 사건 관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위 계급이 있고 하위 계급이 있습니다. 자, 상위 계급, 하위 계급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예, 상위 계급 경찰 공무원이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계급이 상위 계급, 하위 계급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어디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상위 계급 경찰 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예,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둘 다 상위 계급, 상급 경찰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입니까? 소속이 다른 2명 이상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입니다. 이건 소속이 달라요. 자, 그런 경우는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징계위원회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계급,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 상급 경찰기관, 하급 경찰기관 하면은 상급 경찰기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 경찰 공무원 하면은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에 있는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위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2번, 3번, 4번, 6번, 8번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급하는데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보통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는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는 거, 지금 언급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은 경찰 중앙과 경찰 보통징계위원회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3이 있잖아요. 그죠? 3. 요거는 3번에 있는 내용이고, 2, 4 하면은 2번과 4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교재 보시기에 굉장히 편하게 될 겁니다.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징계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보통이 있어요. 자, 어디에 설치하느냐면은, 경량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가 됩니다. 국무총리실에. 그리고 경찰중앙은 경찰청입니다. 경찰보통은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 설치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청에는 중앙징계위원회도 설치가 되고 보통징계위원회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 무조건 경찰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무총리 소속하면은 중앙경찰, 경찰청은 중앙경찰위원회, 경찰청과 소속기관 가면은 보통징계위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심의 의결을 하느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는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하고 현재 계급이 경정에 대해서 중앙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경감위원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 등에 설치된 경찰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무관 이상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 총경 경정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 그리고 경감위원은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경찰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도 있고 기동대 등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가 있고 기동대 등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은요. 징계 대상자가 경위 이하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의무경찰대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서는 징계 대상자는 경사 이하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들이 경정 이상 하면은 경위 이하까지, 경감 이상 그러면은 경사 이하가 심의 의결 대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완 자격은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 이원 자격은 참고로 하시고 경찰중앙과 경찰보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경찰중앙징계위원회 이원 자격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총 10점, 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총 10점 민, 총 하면은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0 하면은 법관,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정 하면은 정교수 이상.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 하면은 민간 부분에 있는 어떤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한 임원급이라든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점에서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찰 보통 징계위원회는 205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205부 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0 하면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하고 5 하면은 법관검사 변호사 5년 이상 9 하면은 대학교 부교수 이상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하고 민 하면은 민간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찰 중앙징계위원회 어떻게 기억한다? 총 10점 및 경찰 보통은 205부 및 이렇게 하시면 안 틀려요. 이해하셨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의 구성인데요. 6번 1항과 8번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의 구성은 똑같아요. 자, 전체 11명 이상에서 51명 이하로 공무원 이원과 민간 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11명 이상 51명 이하 공무원 이원과 민간 이원으로 뭐예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의할 때는 다르죠. 회의마다 지정되는 4명 이상 6명 이하 이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때 민간 이원 수는 이원장을 포함한 이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이원수, 이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전체는 11명에서 51명 이하지만 회의할 때는 4명에서 6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때 민간 이원은 이원장을 포함해서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한 이원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원장은요.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원장이 됩니다. 알겠죠? 계급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 계급이 같으면 먼저 그 계급에 임용된 사람이 선배가 되는 거니까요. 이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시험에는 가지지 않는다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사는 9번에 나와 있는데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를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간사는 경찰, 중앙경찰보통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몇 명 간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 의결 정도수는 15번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출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반수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고 회의는 15번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징계 절차로 갈 거예요. 조문을 먼저 보기 전에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 후에 조문으로 간단하게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경찰관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관이 위태손. 위태손이 뭐예요? 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신을 손상시키는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 신청을 받았을 때 징계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해서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는 중징계, 경징계를 구분해서 요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통보하는 것은요, 조금 이따도 설명을 할 텐데, 뒤에서 그림을 가지고, 통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경찰서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무를 태만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 부하가 여기 와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태만히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 소속 기관장은 통보를 받잖아요. 통보를 받으면은 30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또는 신청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요구 신청을 했으니까 징계위원회는 출석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자, 출석 요구를 하는데 개최일 며칠 전까지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해야 되죠. 5일 전까지가 됩니다. 자, 5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석을 할 거 아닙니까?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네요. 진술을 또 희망하지 않아요. 수령을 거부합니다. 도피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서면 심사로 결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재 불명이에요.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간부에 게재를 하고 10일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출석을 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은 며칠 이내에 의결을 한다? 예,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게 되고 30일 연장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연장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연장할 때는 경찰관 있죠? 징계심의 대상자 승인이 아니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 알겠죠?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모두 시험을 잘 보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승인을 받아서 연장 가능하다. 자, 30일 이내 의결을 해야 되고 불이한 경우는 30일 연장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정지 결정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알려줘야 되겠죠? 예,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정본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경찰관한테 이 말이에요. 4분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추가해서 15일 이내에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관이 징계위원회 정지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근데 불복합니다. 불복하면은요,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소송심사위원회로 소청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소송 청구는 언제 합니까? 징계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불복할 때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찰과 관련된 소송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된다? 인사혁신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심사위원회는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게 되면은 경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할 때는요. 징계위원회 결정보다 더 무거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 징계위원회 결정은 뭐라 그랬어요? 정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직보다 더 무거운 결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재심 요구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며칠 이내 결정하죠? 60일 이내입니다. 연장 30일이 가능합니다. 최장 90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했어요. 바로
감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징계위원회에서는 뭐예요? 뭘 결정했어요? 정직을 결정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정직은 중징계고 감봉은 경징계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찰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끝. 또 불복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소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소송은 며칠 이내에 한다? 예? 바로 90일 이내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받아볼 거 아닙니까? 받아본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은요, 원처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마다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때 피고는 누가 됩니까? 경찰청장이 되겠고, 경찰청장한테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임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관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정치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의 그림을 통해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징계 절차고요.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소청 절차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행정 소송 절차가 됩니다. 세 개 절차를 한 번에 설명하니까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 따로따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 가능하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조문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문 보기 전에 한 가지 신청한다, 뭐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의미를 지금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림만 보세요. A 경찰서 갑 경사가 있고 같은 경찰서의 경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청한다, 요구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 의미를 또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그림 갑경사입니다. 여러분이 갑경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위태소, 갑경사가 명령 위반, 직무태만, 위신손상, 자, 이런 징계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죠. A 경찰서장은 경찰서의 보통징계위원회,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구를 하는 거죠. 서장이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각 경사에 대해서 징계, 심의, 의결하라고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찰서 을 경정이 직무를 태만했어요. 그런 경우는 소속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경찰청장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에 거는 각 경사이기 때문에 경찰서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장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같은 경찰서 을 경정은 경찰서 보통에서 징계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서장이 요구할 수는 없고 청장한테 신청하면 청장이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그림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문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조문이 나오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먼저 경찰기관장은요,
아래에 해당할 때, 아래가 징계 사유입니다. 위태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가 되는 거예요. 위태손 신청을 받았을 때, 그때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하여야 한다가 맞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신청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금 그림을 통해 다 설명드렸잖아요. 소속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상급경찰기관장에게 뭐예요?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와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 신청을 할 때는 중징계, 경징계를 구분해서 요구를 하든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앞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밑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 경찰서 각 병사가요, B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경찰서장은 A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A 경찰서장이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예,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30일 이내에 요구 또는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 바로 위에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속이 아닌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경찰기관장에게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통지를 받은 경찰기관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상급경찰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징계 의결 기한은요, 며칠 이내 징계 의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30일 이내 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라? 해당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 승인이에요. 징계 심의 대상자 승인, 이렇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자 승인이 아니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 승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징계 심의 대상자 출석이죠. 징계를 하기 전에 먼저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 출석 통지서는요,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일 전까지가 아니고 5일 전까지. 이것도 시험의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출석을 해서 진술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서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통지서를 보내고 싶은데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간부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일 대신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게재일로부터지 게재일 다음 날로부터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 두 군데도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은 했지만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정당이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서면 심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서면 심사가 가능하고 또 해외 체류라든가 해외 여행 중이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출석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서면으로 가능하다, 심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을 하게 되면은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14조입니다. 징계 의결인데요. 의결 정도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가반수 출석,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이다. 제가 출가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한다라고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이 나뉘면 어떻게 하죠?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 의견은 가장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하는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의견 내용은 비공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자, 밑에 여기에 세 가지 여기 해당되는 위원장 이원은요, 징계사건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징계심의 대상자가 친족, 직권 상급자인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이런 등등, 이 세 가지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징계사건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후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랑 각부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 이후 기피를 우리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망해 보시면은 기피 신청을 만약에 받게 되면 해당 위원장,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요, 1항 얻은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뭡니까? 해당 징계 사건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해야 하면 2항 2호는 이겁니다. 앞에 보면은 2항 2호가 여기 있어요.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징계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서 징계 의결을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징계 심의 대상자 평소 행실입니다. 근무 성적입니다. 공적입니다. 누이치는 정도 반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행실, 성적, 공적, 반성,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한 자의 의견. 여기 두 문자가 있잖아요. 공행, 간첩의 반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공행, 간첩의, 그죠? 공행, 간첩의 반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징계 의결을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통지도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경찰관이 있고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정본을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기관자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복사를 해서 사본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추가해서 15일 내에 해당 경찰 간에게 징계를 받은 그죠?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해당 경찰관은 결과를 보겠죠. 결과를 보고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정본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정본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뭐예요? 사본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처분 대상자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요 내용 밑에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원본 4번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집행입니다. 경징계는요. 경징계는 며칠 이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중징계도 마찬가지. 중징계도 15일 이내에 집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 20번 19조 밑에는 경찰공무원법 2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밑에 걸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거와 있잖아 다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와 요 밑에 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 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에부터 문제 볼게요. 경무관 이상 강등정지 누가 합니까?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징계권자에서 우리 앞서 공부했잖아요. 징계권자에서 경무관 이상은 경무관 이상 중징계는 대통령이 한다.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누가 합니까? 경정과 총경에 대한 파면 해임도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누가 제청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청하는 거예요? 청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청장이 제청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청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경 경정에 대한 강등 정직은 누가 집행합니까? 이거는 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장이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경무관 이상 강등 정지,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청장이 제청하고 장관과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 말이고 총경 경정, 강정 정직은 청장이 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거 똑같은데 밑에 게 좀 더 구체적이죠. 요거 순서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순서가. 경무관 이상 강정 정지,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청장이 제청하고 장관과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집행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만다 행사한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청장이 제청하고 장관과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는 재징계 의결입니다. 자, 재징계가 왜 하겠습니까? 처음 징계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에서 불복을 하잖아요. 그럼 소송심사위원회로 갈 거고요. 소송에서 소송 결과를 불복하면은 법원에 소송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소청심사위원회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난 거예요. 징계위원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효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난 거예요. 그때 뭡니까? 다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3호 사유. 3호는 뭡니까? 징계 양정 부과금이 가다한 경우에. 자, 이런 사유로 무효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과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1호, 2호 있죠. 요 1호, 2호는 경징계든 중징계든 재징계 의결을 무조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3호 있잖아요. 3호는 중징계는 무조건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경징계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송심사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징계 부과금도 우리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참고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해당 징계, 그러니까 밑에 1호, 2호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이외에도 뭐예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공된 금전, 재산상 이득의 몇 배, 5배 내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도 하고 뭐예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공된 금전, 또 재산상 이익을 얻은 5배 부과금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징계 부과금도 요구하는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가 있으면 돼요. 요 밑에 거는 예월로 가지 마시고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 부과금 부과 사유 시효가 있어요. 시효. 전에는 뭐 간단하게 원칙은 3년, 예외적으로 5년, 이게 징계 시효입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자, 1호가 중요한데요. 성매매 알선법에 보면 금지 행위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 성폭력 범죄가 있어요. 아청법에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이 있습니다. 요 4가지는 10년이 징계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징계를 요구할 수, 10년에 경과되면 더 이상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호는 5년, 3호는 3년입니다. 그래서 1호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성매매 알선법 금지행위, 성폭력 특례법에 있는 성폭력, 아청법에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성희롱. 요거는 징계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5년, 3년 징계 소멸시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 1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조사,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의 징계처분 무효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1항 있죠? 1항이 있는 거고 10년, 5년, 3년 요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에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항 3항은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1항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징계 종류 24번, 25번 내용을 제가 또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징계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고 감봉과 경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파면을 당하게 되면 향후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은 5년간 일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가능해요. 자, 해임도 향후 경찰 공무원은 될 수가 없고 일반 공무원은 3년간 안 되니까 3년이 지나야만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고 강등은 1계급 강등입니다. 자, 그리고 처분기간 직무정지, 뭐 파면해임은 잘렸으니까요. 뭐 처분기간 직무정지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강등은 어떻게 됩니까? 강등은 처분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정직과 감봉은 1에서 3개월이 되는 거예요. 1에서 3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는요. 직무정지는 당연히 강등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직도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감봉은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수가 제일 복잡하죠. 보수는 우리가 급여, 수당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보수라고 합니다. 자, 파면 당하게 되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감액하는 거죠. 2분의 1 감액. 아시겠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감액이고요. 5년 미만은 4분의 1 감액이에요. 4분의 1 감액이고 수당은 재직기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이 2분의 1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임은 원칙은 다 줍니다. 그런데 금품, 향후, 수수, 공금, 행위, 유용 등등 이런 사유로 해임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직기간 5년 이상은 4분의 1 감액, 5년 미만은 8분의 1 감액, 수당은 재직기간 상관없이 4분의 1 감액이에요.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파면은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죠. 해임 예외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질서를 좀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강등은 보수는 전액 감액이고 정직도 전액 감액입니다. 왜?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직무가 정지가 된다 이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쁜 짓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줍니까? 자, 그런데 감봉은 어떻게 되죠? 직무 정지 안 된다 그랬죠. 일을 한다 그랬죠. 3분의 1을 감액하는 거예요. 훈계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 성진 제한도 얘들은 잘렸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자, 우리 성진 제한은 강등은 어떻게 되죠? 18개월이고 정직도 18개월이고 감봉은 12개월이고 견책은 6개월 성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금품과 향수수 공급 행용 유용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소고 행정 음주운전 측정 거부 그러면 여기에다가 6개월을 더 뭐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24개월,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성진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비교해서 세로로 비교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에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고요.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자,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근데 검찰과 경찰과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뭐예요?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 두 개 서로 자리 바꾸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또 마치잖아요. 그럼 소속기관자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소속기관자에게 통보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겠는데요. 자, 행정소송의 피고는 자, 경찰청장이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피고가 된다고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하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면은 그것도 누구 상대로 소송한다? 경찰청장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청장한테 임명권을 이임받은 경우는 그 이임받은 자가 피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문 징계령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